2024년 10월 호남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전쟁터입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넘어서 진보 진영 내에서의 주도권 싸움과 전국적인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도전자로 부상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다질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보선을 정권 심판론과 연결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선거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만큼 당내 주요 인사들을 대거 파견하여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구를 둔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여 민주당의 후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지도부는 이번 선거가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표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승리가 전국적인 정치적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조국혁신당의 출마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혁신당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호남에서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출마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텃밭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그들이 호남의 정치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이 추진하는 정치적 개혁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야말로 호남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오랜 기간 동안 호남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비판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을 이끌 대한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어진 개혁적 이미지를 앞세워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은 호남 월세살이라는 콘셉트를 통해 지역 밀착형 캠페인을 전개하며 실제로 호남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중앙정치에서 지역을 바라보던 접근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국혁신당은 호남 민심을 파고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혁신당 측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정치적 독점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들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국은 민주당을 향해 고인물이 썩기 시작했다는 비유를 사용하며 민주당이 오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어 정치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우당 여당 관계일 수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경쟁을 통해 호남에서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남 재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입니다. 만약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를 확고히 다진다면 이는 단순히 호남에서의 정치적 승리를 넘어 전국적으로 진보 진영 내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약세를 보일 경우 이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으며 내년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호남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유는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확산시키며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민주당 자체의 문제점과 진보 진영의 정치적 혼란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호남 재보궐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한국 정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경쟁은 호남 지역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총선과 이후의 전국적인 정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호남 지역의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호남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작용해왔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법적 문제들이
호남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와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법적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법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은 이재명 개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며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내는 한편 정치적 청렴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재명이 겪고 있는 법적 문제는 그가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적 방향성을 크게 신뢰해왔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호남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재명의 법적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또 다른 측면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은 그가 겪고 있는 법적 문제를 정치적 탄압이나 정적들의 공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그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재명에 대한 법적 문제는 오히려 그를 방어하는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가진 유권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보복적 정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곧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의 법적 문제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호남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유지해왔으나 이재명의 법적 문제로 인해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같은 신생정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호남에서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불안정한 정치적 요소로 인식할 경우 그들은 보다 안정적인 리더십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조국혁신당이나 기타 정치 세력에게 기회가 생기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분열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층에게 정치적 위기의식을 고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법적 공격이 강화될수록 민주당 지지층은 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호남 지역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법적 문제로 인해 호남 유권자들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그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보는 유권자들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민주당 내 결속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호남 지역의 정치적 지형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의 내부 갈등, 조국혁신당과 같은 신생 정당의 부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